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100억 원 넘게 팔려나간 사모펀드에서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인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죠.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잘 알려진 이지스 운용의 사모펀드가 최근 강남에 네, 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운영위원 김봉수입니다. 저는 성신여대 법학과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 자본시장법은 상법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세부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사모펀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이제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첫 번째 이제 시리즈로서 사모펀드 문제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모펀드 얘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작년에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무엇이다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사모펀드가 전부 다 영어인 줄 알았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공모에 반대 사모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단어가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터지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를 해서 그러면 2016년에 많이 생겼겠죠. 또 2017년까지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펀드들이 이제 펀드 운용사들이 펀드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판매한 거는 만기 됐을 때 돈 줬겠죠. 뒤에 투자한 돈을 땡겨서라도 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모펀드 사고가 계속 터지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2015년 10월 달의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규제 완화 방침은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2015년 10월 달의 금융위원회 그 규제 완화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냐 하면은 바로 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관공서에서 인가 뭐 받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뭐 따지는 것도 많고 또 서류 잘못됐다면서 빠꾸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등록제로 바꿔줍니다. 물론 이 등록에도 요건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을 굉장히 완화해줬죠. 인가제 할 때보다 등록제 할 때 요건을 굉장히 완화해줬습니다. 어떻게 완화했냐 하면은 자본금을 60억에서 20억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2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완화를 해서 10억이 됐습니다. 나중에. 요즘에 10억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팔면 10억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모펀드 운용사에는 일정 수 이상의 그 사모펀드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 인력의 자격을 완화를 해줍니다. 과거에는 그 금융사에서 이 펀드 운용을 2년 이상 한 경험이 있어야 사모펀드 운영 인력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무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에 또 펀드 운용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금융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사모펀드 운영 인력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사모펀드 운용사가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에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공모펀드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어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도 안 되고 분산 투자하도록 자본시장법에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험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라임 자산운용의 메자닌 펀드도 망하기 전까지는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사모펀드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공모펀드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 문제의 뿌리는 바로 2015년 10월 달의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조치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한 번에 다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 10월 달에 있었던 규제 완화 조치가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발생되는 사모펀드 문제의 뿌리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대한행동 운영위원 김봉수입니다. 저희 미래대한행동은 혼탁한 시기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시대에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